5년 전 가을 한 중년 부부가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입주하는 날 부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새하얀 벽지를 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5년 전 샀던 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내놔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그때 그토록 원하던 집이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절대로 사서는 안 될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조건만 보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는 교통이 불편한 외곽 신도시입니다. 지난달 만난 한 아주머니를 떠올립니다. 50대 중반이셨습니다. 5년 전에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분양 광고가 화려했습니다. 서울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곧 지하철이 연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 혹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까지 30분은 새벽 시간대에만 가능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연결은 계획만 있을 뿐 착공도 안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갈아타야 했고 차로 가면 도로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출퇴근에만 하루 4시간을 썼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주말에는 집에서 자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학원은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병원 가기도 불편했습니다. 큰 병원은 차로 1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단지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집값은 5년 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은 그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이 불편한 외곽 신도시의 현실입니다. 분양 때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살아보면 지옥입니다. 출퇴근에 지쳐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녀 교육도 어렵고 의료 접근성도 나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떠나고 집값은 정체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는 소형 평수만 있는 단지입니다. 작년 겨울에 상담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60줄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20평대 초반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도 저렴했습니다. 가격 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지 전체가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평대만 1000세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단지가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이 좁아졌습니다. 더 넓은 평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똑같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몇 년 살다가 또 떠났습니다. 결국 그 단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사가 잦으니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 시설 개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년만 살고 떠날 집이니까요. 상담하러 온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늙어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모두 젊은 사람들인데 자신만 나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친구 사귈 사람도 없고 이웃과 정도 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팔려고 해도 값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형 평수는 수요는 많지만 가격은 잘 안 오른다고 했습니다. 소형 평수 단지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바뀌니 학교도 불안전합니다.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바뀌니 가게들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는 시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 집입니다. 지난해 봄에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평생을 모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보다 30%쯤 쌌습니다. 평수도 넓었고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싼지 의아했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금이 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건설사는 미적거렸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단지 전체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고였습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했지만 건설사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단지는 유령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하자가 워낙 많아서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매를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막습니다. 시공사 신용도가 낮은 아파트는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빚을 지고 그 집에 갇혀 있습니다. 시공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형 건설사는 비싸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 품질이 좋고 하자 처리가 빠르고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중소건설사는 저렴하지만 위험이 큽니다. 부실 시공, 하자 방치, 심하면 부도까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껴서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는 주변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 집입니다. 3년 전 한 시청자께서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50대 후반 부부셨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 주변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구차가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심리적으로 불편했습니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는 올랐는데 이 단지만 정체했습니다. 팔려고 해도 매수자들이 화장터를 보고는 관심을 끊었습니다. 혐오시설은 화장터만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고압 송전탑, 공장, 폐기물 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근처 아파트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당장은 가격이 저렴해서 좋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후회합니다. 팔 때는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옆, 철도 옆, 공항 근처 아파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음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악의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만 보고 산 낡은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한 60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곧 재건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재건축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조합원들 간의 이견이 많았습니다. 보상 문제로 싸웠습니다. 용적료 문제로 지자체와 대립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서 건설사들이 손을 뗐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그 어르신은 늙어갔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자주 고장났습니다.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수도관이 녹서서 물이 탁했습니다. 전기 배선이 낡아서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재건축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낡은 집만 남겨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재건축 기대감에 현혹되지 않았더라면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재건축은 도박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재건축 기대감만 보고 낡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지금까지 5년 후 후회할 아파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통 불편한 외곽, 소형 평수 단지, 부실 시공사, 혐오시설 주변, 재건축 기대감뿐인 낡은 아파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중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집은 평생의 보금자리입니다. 한 번 잘못 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한 곳을 사십시오. 입지 좋고 교통 편하고 시공사 믿을만 하고 주변 환경 깨끗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